안녕하십니까. 주제 발표 1회 진행을 맡은 인문사회과학부 3분과 이태진입니다. 주제 발표 1은 인문사회과학부 2분과 조동일 회원님의 발표와 인문사회과학부 5분과 이정복 회원님의 지정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조동일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한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대강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또 자연공학 쪽 분을 위해서는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 불문과를 입학해서 국문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저서로는 한국문학통사, 동아시아 문명론, 학문론 등 50여 종이 있다고 조 선생님 책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전시회, 그림 전시회를 하시고 2014년에 산산수수라는 산수의 산산수수, 주로 산수화를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고 도록을 냈습니다. 여기에 조 선생님께서 하신 자기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문학과 미술이 나의 평생의 일이 되겠다고 두 가지가 마음속에 경쟁을 했다고, 경쟁을 하면서 돕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대학은 화가를 지망하셨는데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차선으로 문학 창작을 하고자 불문과를 입학하셨다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번역 문학을 해볼까 그러다가 비평적으로 관심을 옮기고 그 근거로서 문학 연구를 하기로 해서 국문학과로 과를 옮겨서 평생의 연구 분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작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 평소에 그린 틈틈이 그림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고 도록을 냈다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은 모릅니다만은 좋아하긴 합니다. 조 선생님의 그 화제는 거의 실경산수인데 되게 그 쏟아지는 폭포 또는 이 아주 계곡을 흘러내리는 이 계곡유 또는 하천을 그리시고 산이 그 산봉우리가 솟아가는 것, 그리고 이 바람이 아주 피부로 느낄 정도로 바람이 부는 광경, 이런 것들을 주로 그렸었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을 보시면 이건 대단한 거대 담론, 한일 간의 그 문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 담론을 펴시고 있습니다. 분량이 무려 127쪽이나 됩니다. 조 선생님의 이런 거대 담론은 일찍부터 1993년에 우리 학문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미 이 고동을 울렸습니다. 그때도 이 우리 학문의 위상에서 일본 철학사가 있는가, 한일 문학 특질의 비교론, 이런 걸 거론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20년 정도 이상 흐르는 사이에 담론이 매우 깊어지셨습니다. 오늘 127쪽을 다 말씀하시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요약문을 앞에다가 붙이셨습니다. 요약문이라고 해도 사실은 상당한 깊이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역사학 쪽에서 이 문학사의 이 담론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때문에 제가 여기 사회자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소개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조동일 회원님의 한일 학문 선진화 방안 비교에 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조 선생님 단상으로. 논문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기묘한 내용을 간추려서 말하기로 하는데 간추리다 보니 또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요즘 한국이 선진국이 되어 일본과 선후 역전을 한다는 말이 많이 듭니다. 과연 그런가요? 경제는 역전된다 하더라도 학문의 역전은 의심스럽습니다. 학문이 뒤떨어져 있으면 한일의 선후 역전이 헛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은 뒤로 물러나 있다가 선진국이 될 때 그때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선후 역전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문의 실상은 어떤가요? 저는 학문을 자연학문, 사회학문, 인문학문이라는 용어로 지칭합니다. 자연학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많은 투자를 했으나 솔직히 말해서 기대한 것만큼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지원 순위가 밀린 사회학문이나 인문학문은 참 초라한 것을 어쩔 수 없다, 허약한 것을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사회학문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문학문도 뭐 잘못된 건 잘못됩니다만 그 가운데 좀 이야기할 만한 게 있습니다. 연구비 부족 같은 걸 탓하지 않고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리고 이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분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분야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가? 제가 전공하고 있는 문학사입니다. 문학사는 그 다루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학문 방법 양면에서 한 나라의 학문 수준을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문학사를 잘 쓰게 하도록 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 재빨리 참여한 일본은 앞서 나가고 나라를 잃어 뒤늦게 나설 수밖에 없던 한국은 뒤떨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학사 서술의 선진화를 위한 경쟁에서 한국이 선후 역전을 이루었다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 이유, 양상, 전망 등에 대해서 시간 허락하는 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사의 선후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일본은 문학사를 서술하는 방법을 유럽에서 가져와 선진 학문을 하는 그런 수입학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한국은 문학사를 서술을 이론이나 방법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서 창조학을 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수입학의 위세를 창조학으로 자라나면서 뒤집었다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한 발표에서는 충분히 말하지 못하고 논문을 길게 써서도 다 말하지 못합니다. 문학서를 쓰려면 자료 정리 같은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문헌학은 공통점이 뚜렷해서 수입해서 써도 됩니다. 그러나 문학사 전개의 원리를 밝히는 이론은 자기 문학사를 일차적인 자료로 삼고 자력으로 도출해야 타당성이 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철학의 전통과 관련을 가지고 그 이론을 가다듬어야 수준이 높아집니다. 일본은 작은 성과를 착실하게 이루었고 한국은 큰 목표를 잡고 많은 모험을 해와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자세히 말하려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도 미진합니다. 그러나 문학사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문학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시공의 여건을 문제 삼아야 됩니다.
문학사는 시대적으로 근대의 사물이고 대학 강의에서 문학사라는 자국문학사라는 과목이 설정됨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19세기 말에 일본 문학사를 상당한 분량으로 써놓아서 유럽 선진국에 바짝 다가간 성과가 있는 것을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력을 기울여서 동경제국대학을 만들고 거기서 일본 문학을 강의하도록 하고 또 교수들을 외국에 보내서 공부하게 하는 모든 시책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읽으면 방하시일이고 하가야 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서 문헌학을 공부하고 와서 동경제국대학 교수로 자리를 잡고 일본 문학사의 기술에 전범을 보인 것을 두고두고 평가합니다. 19세기 말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송삼일 시고청차 히사마츠 세니치 이치고 데이치라고 하는 분들은 동경제국대학교 동경제국대학 다 어색합니다. 원래 이름은 동경제국대학이고 지금은 동경대학인데 말이 왔다 갔다 해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일본 문학 주임 교수를 차례로 물러받고 출판사 요청을 받고 전 6권이 일본 문학 전설을 몇십 년 간격을 두고 거듭 만들어내놓은 것이 일본의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전권에 총편자가 1명 있고 각 권에 주편자가 6명 있고 집필자 수십연이 있어서 일사불란한 관계를 가지고 문학사의 자료와 사실을 아주 잘 정리해와 문헌의 방법을 빛내게 했으며 그런가 하면 이런 모색을 위한 수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는 동안 문학사를 강의할 곳도 없고 문학사를 저술하고 연구하는 데 대한 민간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사를 이룩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래의 통치자가 식민지의 문학사를 먼저 써서 열정신을 키우는 전례를 가령 영국 사람이 인도 문학사를 먼저 쓴 것 같은 것을 일본 사람이 왜 조선 문학사를 쓰지 못하는가? 역량 부족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은 그 나름대로 다행이었습니다.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스스로 연구에 몰두한 국학의 성각자 안학이라는 분이 조선문학사를 가까시로 써냈습니다. 서술이 엉성하고 불량난 내용이 많이 모자라는 결함이 있었으나 민족의 정신적 각성을 고취하고자 하는 의욕이 역전의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조윤재라는 분은 경성제국대학 입학해서 일본인 교수가 잘 모르면서 한국문학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 그 강의를 수강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이 대학에서 경성제국대학에서 근대 학문의 방법이 무언가를 익히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직 상태에 있으면서 안옥의 선행 작업에서 많이 나간 구문학서를 쓰다가 광복 후 서울대학 교수가 되자 강의를 하고 그 책을 내놓았습니다. 조윤재는 문헌학의 방법으로 자료와 사실을 잘 정리하는데 일본보다 더 앞서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고 문학사의 유기적 전개를 총괄해 논의하는 이론을 갖추는 것을 일본 문학사에 대응하는 또는 그것을 능가하는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한일 두 나라 한국의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는 동경대학교 일본문학 주임교수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문학사를 크게 만드는 관습이 있는데 그 뒤를 이은 우리말을 이르면 구보전순이고 일본은 구보따준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의 가장 큰 출판사 이와나미라는 출판사를 위해서 18권의 일본 문학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출판사가 주도적으로 요청하고 학자가 거기 부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매우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각기 쓴 글을 열거해서 분량이 늘어났으며 시대 구분조차도 갖추지 않아 문학사로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문학사 해체론이라는 게 유행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려다가 문학사학을 파괴하고 독자에게 외면당해서 출판사도 큰 손해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분 구보따준에게 지난번
우리 학술에서 한일 학술 포럼을 할 때 여기 와서 당신은 일본 문학사에 발표하고 나는 한국 문학사를 발표하면서 문학사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거절하고 다른 분이 대신 와서 정말 미진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일본 학사원에는 일본 문학 전공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다른 두 번째 사람이 올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뭐 프랑스 고전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와서 좀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자신 조동일은 본문 5권, 부록 합표 6권인 한국문학 통사를 혼자 쓰면서 여러 번 고쳐서 4판까지 냈습니다. 안학 조윤재가 남긴 과업을 차원 높게 실현하라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비문학과 한문학이 생극의 관계를 가지고 민족어 기록문학을 이룩한 과정을 밝혀놓는 데 주안점을 두고 문학사에서 생국론과 대등론의 철학을 도출하고 정립하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방법으로 삼아서 또한 학문의 역사를 바꿔놓고자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한일 간의 논란을 넘어서는 의의를 가집니다. 변증법이 입각해 유럽 중심주의를 입증하고자 하는 근대 학문의 서양 근대 학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음 시도로 나아가는 작업을 양면에서 수행하고자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삼극에 치우친 변증법의 편향성을 생각론으로 시력하고 유럽 중심주의의 차등론을 인류는 모두 대등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대등하다고 하는 대등론으로 바로잡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작품을 홀로 한 것만 아닙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16개국에서 한 40여 개의 강연이나 발표를 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을 많이 벌이고 수많은 토론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논문 본문에서 상당히 서술했지만 미진합니다. 논문 본문에다가 그때 발표하는 논문의 원문을 붙이려고 하다 너무 번다 해서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가운데 일본, 중국, 인도, 네덜란드, 스웨덴, 이집트에 했던 일들을 논문 본문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에서 온 한 토론 하나를 여기 소개하고 하자 합니다. 일본 경도 교토에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일본문화 연구의 발전을 위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일본에서 설립한 국가기관입니다. 이 방면에 아주 최고기관입니다. 거기서 일본 학자, 소설시민, 고니시 지니치와 함께 나를 초청해서 문학사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쓴 한국문학 통사는 고니시 지니치가 쓴 일본 문예서와 한 사람이 길게 쓴 문학사라는 점에서 서로 대응되니까 토론거리가 되겠다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슨 발표를 할까? 한국문학사 시작해서 동아시아 문학사를 거쳐서 세계문학사 나아가면서 문학사 시대 구분의 이론적 보편적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기로 하고 발표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발표하게 돼 있어서 영어로 말하면 되지만 한자어로 적는 많은 용어들을 영어로 옮기기가 적이 어렵습니다. 적어도 옮겨도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발표문은 한문으로 쓰고 말은 영어로 하는, 그걸 풀어서 영어로 하는, 중요한 한자어는 모두 일본말로 음독만 하는, 그래서 전대미문의 한문영어 현토체라는 걸 창안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좌정에 모이는 사람들 대부분 일본인 학자고 서양인 학자도 있었습니다만 거기 온 사람들은 그중에 굉장히 이름 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문은 몰라도 한자는 아니까 한자로 쓴 걸 눈으로 보고 영어로 설명을 드리니까 잘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어만 썼더라면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영어가 왜 저래? 하고 당연히 핀잔을 줬을 것 같은데 한문을 눈으로 보고 하니까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한문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는 거기서 동아시아 문학사를 한문으로 쓰고 각국어로 번역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래 일본 학자가 취지는 좋으나 우리는 한문으로 쓸 능력이 없다. 일본 사람은 읽기 전공이고 우리는 조상대대로 쓰기까지 해왔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학사를 이해하는 데는 한문의 복권이 중요하고 한문으로 글을 쓰는 게 중요하고 또 논문 본문에는 제가 중국에 가서 한문으로 써서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니시 진이자라는 상대방 발표자는 메모를 보면서 영어로만 이야기했는데 한자어를 영어로 옮기는 고통 하나도 겪지 않았어요. 자기가 문학사를 공부하면서 서양 사람 이거 저거 읽고 이거 영향을 받았다고 주 이야기를 했어요. 행색간에 한 사람 다 등장하는 화려한 행전입니다. 그러나 자기 말은 없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어. 상당히 박식하지 않느냐? 그게 또 실제로 자기가 쓴 문학사하고도 별 관계도 없어요. 자, 토론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이 얘기 워낙 다르니까 토론거리가 안 생깁니다. 좌중에 있던 일본인 학자 한 사람이 그냥 학자가 아니고 일본 학계의 대단한 인물입니다. 거기 소개했습니다. 물었어요. 고니시 지니치 선생은 일본의 고대는 일본 고유의 시대이고 일본의 중세는 중국화된 시대이고 일본의 근대는 서양화된 시대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두고 너 왜 골치 아프게 딴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내가 때는 왔다고 딱 잡아서 말했어요. 일본의 중세가 중국화된 시대라면 중국의 중세도 중국화된 시대인가? 서양의 근대가 서양화된 시대라면 일본의 근대가 서양화된 시대라면 서양의 근대도 서양화된 시대인가? 하고 물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고니시 선생은 일본 문학사의 특수성을 밝히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문학사를 썼고 나는 세계 문학사의 보편성을 밝히는 걸 목적으로 했다. 학문의 목적이 다르다. 나는 공동문화, 우리 한문과 같은 공동문화를 함께 쓰는 시대가 중세이고 그 이전이 고대이고 그걸 버리고 민족어를 공용으로 하는 시대가 근대이라는 것이 제 문학사의 제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공동문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하기 위해서 글을 한문으로 써서 배부했습니다. 고니시지뿐 아니라 일본 문학사들은 일본 문학사만 거들떠보고 일본 문학사의 동아시아 문학사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 문학사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세계 문학사는 다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일본에 행세하는 세계 문학사는 영문학자가 서양 거 영어로 쓴 거 갖다가 가공한 수입품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럽 중심주의에다가 영미 중심주의가 보태져서 아주 세계 문학사의 모습이 우습게 보이고 일본 문학 전차도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은 그게 일본에서 제일 행세하는 세계 문학사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자세히 분석 검토한 책도 있고 이 논문에서는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 문학사만 알고 동아시아 문학, 세계 문학사 다 모르고 일본 사람은 자기 전공만 섬기고 옆에 건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건 특수한 이야기만 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정체불명의 평론가들이 그저 마구 휘두르는 이야기를 희망한 문자로 섞어가지고 독자를 휘어잡는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나는 어떻게 했느냐? 한국 문학사, 동아시아 문학사, 세계 문학사를 하나로 연결되게 합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동아시아 문학사로 나가고 다시 세계 문학사로 나가서 세계 문학사의 전결한 걸 쓰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문학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학사와 한국 철학사와 한국 사회사를 아우르면서 근대 학문의 폐습을 시작하고 통합 학문으로 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거 너 금방 지지 않으냐? 전공만 해도 벅찬데 어디 그렇게까지 나가냐? 예, 내가 한국 문학사를 열심히 연구하고 쓰는 것은 그렇게 나가기 위한 출발점을 찾는 겁니다. 그 출발점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학사로 세계 문학사로 나가고 문학사와 철학사, 문학사, 사회사를 합쳐서 통합적인 역사, 통합적인 학문으로 나가는 것이 내 목표고 힘 잘하는 데까지 노력하면서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와서 같이 거들고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돌아다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어떤 의의가 있느냐? 세계 각처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논란을 했을 때 너 그거 잘못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죠. 너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아우를 하는 총체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고자 합니다. 이 총체적인 원리는 세상 학문 분류에 말하면 철학이지만은 나는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까 철학이라고 또 말하게 돼요. 철학도 어떤 특수한 지식으로 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고자 합니다. 전체를 다 아우르는 이야기는 본문에는 없는데 이 논문을 쓰고 나서 생각이 명료해졌기 때문에 이 요약에는 그렇습니다. 만물 대동생극이라는 6자로 간추려집니다. 만물, 천지 모든 것, 만물을 만생이라 해야 됐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만인이라 해야 모든 사람은 대등한 위치에, 차등이 아니고 대등한 위치에 상극과 상생을 맞물리게 되풀이하는 삶을 하고 그런 존재를 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실체일 뿐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론이고 또한 방법이다. 이런 것을 정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문학사 시작해서 매우 멀리까지 나와서 학문 총괄론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논문의 제목에서 한일 학문 선진화 비교할 때 문학사를 처음에는 문학사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디 심사할 때도 아니 문학사만 이야기하면 되지 뭐 한일 학문 뭐 선진화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 좀 금방지지 않느냐 해서 학문 총괄론까지를 부제에 붙이고 학문 총괄론의 한 4작업을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도달점입니다. 일본 학자들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을 나는 예선이라고 불러옵니다. 뭐 체육 경기에 비하면 아시아 경기대회죠. 국제 일본 문화 연구센터에서 고니시 지니치를 상대로 하고 일본 학계의 석학들을 토론을 한 것은 아시아 경기대회에 해당하는 예선의 제일 극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 이상의 장소, 그 이상의 상대, 그 이상의 청중은 없습니다. 거기서 얻은 성과를 가지고 이제 본선으로 나가는 겁니다. 본선에 가서는 유럽 학자들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인 학자들은 요새 본선 경쟁력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대통령 뽑을 때 본선력. 예, 일본 학자들은 본선 경쟁력이 없어요. 왜? 일본 문학에 대해서 말할 특수한 걸 말할 수 있어도 세계 문학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또 문학만 말하지 사회사나 무슨 철학사까지 아울러서 말하지 못해요. 그 전체를 아울러 말해야 본선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자가 이제 본선에서는 한국 대표로 나가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대표로 나가서 일본도 함께 대표해 줘야 된다. 일본도 함께 대표해 줘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만나서 토론한 일본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너 잘못한다는 말은 별로 없고 오히려 일본 학자들이 그런 국제적인 학회 임원을 맡아서 도와줘요. 일본 사람들은 국제적인 학회 임원 맡고 그 사무 보는 거 참 잘해요. 또 아주 패거리도 많고 돈도 잘 모아서 국제비교문학회 회장도 일본 사람이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일본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대표로 뛰는 것을 도와주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일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한다든가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면 일본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자, 본선 경기란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분야에서는 제일 큰 것이 국제 비교문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International Comparative Literature Association 있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대회고 뭐 뭘 사람이 그냥 막 부지기수로 많이 모이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 대회가 네덜란드에서 열렸을 때 나는 어떤 여기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문학을 한국, 일본, 월남에서 번역해온 양상이 시대에 따라 매우 흡사하다. 처음에는 원전을 직접 읽으려고 하다가 두 번째는 원전을 직역하려고 하다가 세 번째는 원전을 무시하고 아주 자유롭게 의역하는 것이 세 단계가 한국, 일본, 월남에서 매우 흡사하고
이것은 한국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문명권에서도 번역 문학이 전개되는 세 가지 기본적인 단계가 아닐까. 그게 내 개별적인 발. 시간이 한 20분이나 30분밖에 없는 겨를에 이런 발표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선만 보이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자, 우리가 이런 걸 함께 이야기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뭐 토론도 있었지만은 제일 끝날 때 마지막 종합 토론할 때 나를 불러내서 같이 토론하자. 종합 토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한 사람 뭐 다 유럽 문명권 사람이죠. 세 사람이 같이 종합 토론하고 패배사를 날 보고 맡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패배사를 맡아서 일어서서 그랬어요. 예? 뭐라고요? 예. 말씀이 잘 안 듣기는데 발표가 너무 말이 빨라서 잘 안 듣긴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좀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거기서 했는 발언의 요지가 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간추리면 이런 겁니다. 40분까지입니다. 예. 오늘날 탈식민지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대유행이 되어 있다. 그러나 또 유럽 문명권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된다고 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유럽 문명권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유럽 문명권 중심주의를 벗어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유럽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나간 10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예, 일본 사람이 먼저 노력한 것도 모든 노력은 공동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명과 유럽 문명은 두 개를 어지간히 알겠다. 다른 많은 문명은 아직 모른다. 그러나 한 문명만 아는 것보다 두 명만 아는 것이 요식이다. 이제까지 학문은 유럽에서 주도했다. 근대 학문을 잘 이루었다. 수고 많았다. 그러나 이제 전환의 시기가 왔다. 근대를 넘어서서 다음 시대 학문은 유럽 밖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대규모 국제학술대회 전체가 아니라 한 분과 번역 분과의 폐회사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모두 숙연하게 듣고 너 이상한 소리 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럽 문명권을 대표하는 수많은 석학들이 나와 앉아서 딴소리를 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목소리를 빨리 하고 막 바쁘게 이야기해도 요약하기도 매우 벅찹니다. 모든 미진한 것을 이 논문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문을 책으로 낼 걸 구상하고 그때는 가서 발표한 논문의 원문 전문을 한 편은 한문이고 나머지는 모두 영문입니다. 그것도 첨부하고자 합니다. 그것까지 다 읽어야 막 검토가 됩니다. 가서 공연히 큰 소리를 쳤느냐, 정말 내쉬는 이야기야, 영양가가 어느 정도인가 봐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한 일은 많이 모자랍니다.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 동참해서 힘을 보태야 되고 공동의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근대를 넘어서서 다음 시대 나가는 이제 통합학문을 수입하다가 통합학문마저 수입한다는 건 참으로 웃기는 일입니다. 통합학문은 우리가 잘 해온 겁니다. 우리의 장기입니다. 또 이런 정도를 이루었어요. 에드워드 윌슨이 한 컨사일런스라는 통합학문과 조동일이라는 학문을 비교해서 검토한 데도 많이 있고 그간 정신목내도 화제가 일었습니다. 이거 전혀 모르고 그거 수입해서 대리점 열어가지고 야 이거 경제 빛나는 거 한다 하는 이야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엄청난 공사이므로 여러 전공 분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러니까 논문에서 한 말을 많이 넘어섰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논문 본문을 수정하려고 하니까 수정하는 동안에 논문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지와 현재 써놓은 논문 본문을 일단 학술 논문집에 발표하고 나중에 수정 보충하고 발표 논문 원문을 보충해서 단행본으로 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동희 선생님께서 발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예정 시간이 2시 40분까지인데요. 조금 1분 먼저 끝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지정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정토론은 인문사회과학부 5분과의 이정복 회원님이십니다. 이 선생님 예. 올라와 여기 앉아서 여기서 하죠. 거기서 예,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예. 포매트가 그렇게 돼 있는 예, 거죠. 그럼 해주십시오. 저 이정복 선생님은 잘 아시듯이 이 정치학, 한국 정치학 전공이십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학을 하면서 일본 정치학을 또 오랫동안 많이 연구하셔서 이 조동희 선생님께서 그 토론을 부탁했던 걸로 압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10분간입니다. 예, 예. 조 선생님께서 그 마지막에 이미 제출하신 논문을 근거로 해서 요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 요지가 또 좀 달라졌고, 그래서 그 요지에 따라서 다시 논문을 개작해야만 되는 그런 이제 그 단계에 이르렀는데, 뭐 시간이 없으셔서 이제 당장은 이제 그 개작을 못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 이 토론문은 조 선생님께서 쓰신 원문, 이게 책으로 보면 한 300페이지 될 겁니다. 그걸 읽어서 작성한 토론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신 요지에 대한 토론문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포커스가 다릅니다. 여기 그 원문과 이 요지 발표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조 선생님께서 지금 요지 발표에서도 그러시고 본문에서도 그러시고 이 문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요지에서도 그 일본 문학사에 대한 평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제가 뭐 소설이나 뭐 시나 이런 걸 읽기는 좋아하지만 제가 그 문학사는 모르기 때문에 이 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평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옳은 말씀이지, 물론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옳은 말씀이신지 조금 뭐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신지 그걸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그 뭐 일본 정치에 대해서 조금 그 공부한 경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한일 비교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학술원에 일본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걸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게 좀 만용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한 토론은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 제 그 토론문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 요지에 맞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요지 발표를 들으니까요. 그 제가 그는 토론 대신에 오늘 듣고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선 뭐냐 하면은 그 여기 이제 이거 조 선생님의 그 발표 요지의 12페이지인데 맞습니다. 일본 문학사는 뭐 문헌학적인 방법으로 그 아주 정리를 잘 해놨는데 이론 모색을 위한 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론 모색을 일본 문학사에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론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조 선생님께서. 그럼 조 선생님은 뭐를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생각하는 이론과
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이 좀 다르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그 철학도 또 철학이 있다 없다 이것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본 문학에는 뭐 철학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철학은 어떤 의미의 철학을 말씀하시는지 맞습니다. 그거를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 구보다 준한테 좀 한일 학술회의에서 토론하자 그래 제안했더니 응낙하지 않고 오지도 않았다고 그랬는데 조 선생님께서는 이 사람이 왜 오지도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세 번째는 이것도 13페이지인데 이게 상극에 치우친 변증법의 편향성을 생국론으로 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무슨 말씀이신지 맞습니다. 의미하는 바를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차등론을 대등론으로 바로잡는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뭐 차등이 있으면 뭐 노력을 많이 해서 똑같은 업적을 내고 똑같은 능력을 갖춰가지고 대등하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차등론을 대등론으로 이렇게 바로잡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 의미가 무슨 의미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하튼 그 문학사 연구에서 이제 한국 문학사, 동아시아 문학사, 세계 문학사로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문학사, 한국 철학사, 한국 사회를 아울러 가지고 그래서 그 학문 일반론을 마련해 가지고 그래서 학문 통합을 한다. 그 자연과학이 주도하는 학문 통합론은 상당한 편파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연학문이 주도해 전개하는 학문 통합론의 편파성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또 그리고 이게 뭐 문학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인문학문, 사회학문, 이 자연학문이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맞습니다.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그 문학사를 쓴다든가 학문을 한다는 거를 이제 그 게임으로 비교하셔가지고 이건 예선이다, 본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게임을 하는 겁니까 이게? 가령 뭐 소설 쓰고 뭐 한국의 소설가가 소설 쓰고 일본의 소설가가 일본 쓰고 유럽 뭐 미국 아프리카의 소설가들 다 소설 쓴다. 그럼 서로 이기고 지려고 게임을 하는 겁니까? 또 한국에서 조 선생님이 한국 문학사 쓰시고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일본 문학사 쓰고 유럽에서 유럽 사람이 유럽 문학사 쓰면 맞습니다. 이게 서로 게임으로 해서 이기고 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여기 들어가신 것 같아서 좀 제가 그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맞습니다.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 얘기인데 여기 결론은 뭐냐면 학문은 승패를 넘어서 크게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크게 하나가 되는 건지 맞습니다.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기한 문제는 밤새워 토론해도 가식인 진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선 논문의 본문을 읽어주시고 가능하면 제가 썼는 수십 권의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것은 외람된 일이고 월권이므로 가능한 한 이렇게 합시다. 일본 사람은 문학사를 쓰면서 자료와 사실을 잘 정리하는 데 힘쓰고 문학이라는 놈이 어떻게 해서 변천해 왔느냐 그 원리가 무엇이냐 문학사 전개의 원리를 탐색해서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학사 어떻게 전개된 원리가 문학사의 이론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지 않고 그것을 두고 논란을 벌이지도 않아요. 그게 일본 학문의 매우 큰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지어서한테 그러면 그 문학사가 전개되는 데는 원리가 있습니까? 원리가 있죠. 우리는 역사의 전개에 어떤 원리가 있다고 해서 탐구하는 것이 예. 학문의 출발점이고 내용입니다. 가령 문학사 전개의 원리가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시대 구분입니다. 근데 일본어는 시대 구분을 위한 논란이 없어요. 그냥 편의상의 시대 구분으로 만족하고 도부다 주run이 만든 마지막 그 18권 자에는 아예 시대 구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론이 없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동 네가 말하는 이론은 뭐냐? 예, 가까이는 문학사 시대 구분 이론이고 한국 문학 시대 구분이 동아시아 문학사, 세계 문학사에 모두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론의 의미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론이 문학사 시대 구분의 이론만이 아니라 더 커다란 것을 이야기하는 이론으로 후디 총괄해서 말한다면은 만물 대등 생극이라는 것까지로 말할 수 있다. 그거는 매우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변증법 어떻게 되느냐? 예, 변증법도 훌륭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변증법은 상극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생극론은 상극이 상생이고 상생이 상극이라 하면서 양자를 아우르는 점이 적어도 편향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차등과 대등, 예, 차등을 쳐서 극복하면 대등이 되냐? 차등을 쳐서 극복하면 또 하나의 차등이 된다. 그러니까 차등의 특정한 차등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차등 자체를 부인하는 게 대등이다. 문학은 또는 문학사는 대등을 부연하기 위한 노력이고 내가 그것을 발견해서 서술함으로써 대등론이라는 원리를 정립한다. 이것을 철학이라고 불러도 좋겠으나 흔히 말하는 철학보다 더 범위가 넓으니까 철학이라고 한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학문 통합론을 자연과학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데 자연과학이 가진 학문 통합이 가진 편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학문은 수리 논리를 자기의 장대로 삼는데 일반인에게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수리 원리를 버리고 일반론을 사용하는 한 자연학문에 전개되는 학문 통합은 상식론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할 이야기를 다 못했죠. 또 수리 원리가 가지고 있는 측정과 실험의 방법이 학문 통합론을 말할 때 원래의 가치를 상실하고 매우 무력하게 됩니다. 상식론 비슷하게 됩니다. 거기서 부득이한 편향성을 가지는 것은 학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학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말하겠습니다. 편향성이라면 좀 심하겠죠. 우리 인문학문에서 내가 전개하고 있는 학문 통합론은 일상적인 언어를 논리로 하고 방법으로 삼고 때문에 사회학문을 거쳐서 자연학문으로 가더라도 논의가 차츰차츰 고양될지언정 상식론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학문에 무슨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는가? 예, 나는 분명히 있다고. 일본 학자들하고 왈도하는 건 예선입니다. 더 큰 거는 유럽 학자들하고 유럽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겁니다. 유럽 중심주의의 이론을 극복하는 것이고 예선도 있고 본선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학문은 경제와 달라서 승패를 단순히 결정하는 게 아니고 승패를 결정하지 않고 합의에 도착할 수 있죠. 운동 경기에서는 합의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합의를 했죠. 일본 학자들하고 많은 부분에 나는 합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말이 옳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럽 문계 학자들이 당신 말씀 옳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시다. 하는 쪽으로 가기를 바라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학자들이 장기로 삼는 정밀한 고증이 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본 학자들의 노력이 다 그럽니다. 또 유럽 학자들이 개척했던 많은 연구 성과가 그것을 포용하는데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는 한쪽이 이기고 지는데 학문은 그게 합의에 걸쳐서 쌍방이 다 이길 수도 있고 그런 포용하는 넓은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다 허황된 것 같습니다. 허황된 것 같아요. 그러나 수십 년의 노력과 아까 책이 50권이라는데 실제 한 80권 됩니다. 80권 책에서 쓴 책을 또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을 간단히 간추리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화두를 던진 거다. 서론을 정리한 거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단 헛소리를 해본 것이다. 이런 수준에서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자꾸 핀트가 어긋나는데 논문을 논평했는데 요지가 달라졌다. 나는 이종국 선생의 토론에 대해서 또 발언을 제기해서 따로 적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그냥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질의와 답변 끝이 났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비대면 질의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지요? 예, 김 선생님. 오분과에는 김홍우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하시는 이정복 교수도 오분과고 또 저도 오분과가 돼서 혹시 또 조동일 교수님 무슨 오해를 또 품지 않으실까 걱정인데 저는 평소에 조동일 교수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한국 문화 통사 또 특히 원효에 대한 해석 거기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한때는 대등론에 관심이 있어서 직접 대구로 전화를 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느낀 존경하는 마음과 아울러서 궁금증을 아울러서 될 수 있으면 짧게 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대등론, 평등론, 상등론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조동일 교수님한테는 자유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정치학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왜 문학에서 꼭 정치는 빼놔야 된다. 오히려 그게 좀 중심 주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조 교수님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 하시는 분이 자기 작품에서 정치를 안 다루더라고요. 근데 히랍 비극을 보면 그건 완전히 정치와 문학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래서 참 위대한 어떤 정치를 이루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지 특히 보면 말씀입니다. 시경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동양의 전통인데 우리 보면은 시경보다는 역경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를 자꾸 주술화시키고 그리고 시경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이죠. 이것은 정치학 하는 사람보다 문학 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리오리엔테이션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데 왜 한국 문학 또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자이신 조동일 교수님조차도 왜 이런 정치에 대한 기피증 이런 것을 혐오성만 자꾸 증대시키고 말이죠. 그거에 대한 보다 깊은 의미의 이해 왜 이런 방향으로는 노력들을 안 하시나. 이게 이제 우선 오늘 조동일 교수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고요. 저는 이제 너무 길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래요? 네. 그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끝이야 대답할 수 있어요. 예, 답변해 주세요. 예. 차등과 대등에 대한 질문을 저는 근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차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등을 협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방법이 정치 권력이기 때문에 정치도들과 일반 민중의 차등이 재현됩니다. 문학은 차등을 찬양하고 따라다니는 문학도 있습니다. 진지한 문학은 대등의 문학입니다. 사람은 다 대등하다. 상하남녀라는 말을 쓰면 상하남녀는 다르다. 차등입니다. 상하남녀는 서로 차이가 있어도 서로 다 소중하다. 이 대등입니다. 서양의 문학은 정치를 많이 취급합니다.
정치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많이 취급합니다. 동아시아 문학은 정치를 덜 취급합니다. 그리고 대등론의 사상적인 연원은 동아시아의 도가사상입니다. 서양에는 도가사상이 없어요. 도가사상과 접목된 문학은 정치를 덜 취급하면서 사람다움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합니다. 차등은 권리인이 자연히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는 내 권리를 다 찾아야 된다. 제 자유를 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충돌이 생깁니다. 대등은 권리인이 자연히 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고 그것을 남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도 저쪽에서는 주사 맞지 않겠다, 마스크 안 쓰겠다고 격렬하게 대답하는데 우리는 왜 마스크를 쓰고 주사를 맞느냐? 나를 안전하게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을 대등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등과 대등은 정치와 문학의 관계, 또 문학의 의의도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근대를 넘어선 다음 시대는 차등이 아니라 대등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는 좋은 정치조차도 차등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의 기능이 줄어들고 문학이나 예술의 기능이 더 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매우 다르죠. 정치가 무용하다, 악이다는 게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차등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면 얼마나 이야기가 복잡해지겠어요. 요컨대 서로 다 마음 먹고 화합하는 이런 사회를 그리자. 이것이 근대 다음에 대등사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정복 회원의 토론문에 대한 붙인 의견의 마지막에서 앞으로 그런 세상, 그런 대등한 세상을 그리는 설계도를 만드는데 우리 학계가 좀 많은 노력을 바치면 좋겠다. 좁게는 우리 학술원이 그런 설계도를 맞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현실에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은 역시 학문의 한 특징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치도 이상을 가지만은 정치의 이상은 곧 실력이 안 되고 또 배신을 당하고 또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때마다 정치에 대한 환멸과 실망이 옵니다. 학문의 이상은 실현되지 않더라도 환멸은 오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하자. 이런 도사 같은 이야기를 학자가 해도 되느냐. 예, 학자가 아니고는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종교 깨달은 사람이 했는데 그런 깨달은 사람도 다 없어진 것 같고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 2분 초과했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정리 겸해서 또 발표를 들으신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같은 역사학을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도움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말 고종시대 때 한국에 와서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신 미국인 호머 헐버트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인을 만나보고 한국인을 만나보면 일본인들에게는 유니버셜리티가 없다. 그런 한국인들하고 대화하면 그게 쉽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유명한 논평이 역사학계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 선생님, 저도 요즘 이 일본 제국 시대 동양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조 선생님 발표문을 읽으면서 철학이 없다는 말은 제가 미처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정말로 일본 쪽에서는 철학이라는 용어가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이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더니 거의 다 중국이에요. 무슨 도가 철학, 유가 철학, 전부 철학이 나와.
그 한국 쪽에서도 철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쪽의 사항으로 검색된 걸 보니까 철학이라는 무엇인가 이런 책 제목이 나와요. 아, 조 선생님 나한테 걸렸다. 그랬더니 보니까 번역서예요. 역시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저 나름 또 한 가지 이 일본에는 공생이란 말은 있는데 상생이란 말은 없습니다. 상생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일본인의 사고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일본인들은 왜 이런 우리하고 차이가 있느냐? 저는 일본 제국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본 입장에서는 이런 소감을 가졌습니다. 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에서 그 유교 성리학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사들이 이 사회 중심 계층으로 유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흑선이 왔을 때 사실은 문호를 열고 화친조약을 체결해서 일본 문화를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걸 사실은 왕정 복고파들이 이토 히로부미 등 그 세력들이 그걸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 평화 공존 의식을 가지는 유교 전통 속에서 나온 사상은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70년대 자유민권 운동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80년대 이토 히로부미 등 소위 조수 세력들이 천황제 국가주의 체제를 만들면서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그 자유민권 운동은 서양의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이런 철학이라는 용어도 초기에는 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수를 낼 단계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 천황제 국가주의라는 건 뭐냐?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오면 일본이 식민지가 된다. 이 기독교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에 퍼져 있는 신도를 국가 신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가 신도의 총괄적인 존재로 천황가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신도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종교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교육 치고가 나오고 이래서 일본 제국의 정신 세계가 이 국가 신도한테 다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있었지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곧 이 황도파, 이 천황제 국가주의가 더 강화된 황도파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패전으로 큰 전쟁 몇 번 일으키고 패전으로 이어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패전 이후에 일본 학계가 적어도 역사학에서는 반성이 없었습니다. 반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이정복 선생님 토론에서는 정치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서양 걸 많이 아직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본의 전통과 관계되는 학문은 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 우회 관계도 이게 처리가 잘 안 되는 역사 교육 속에 일본 절대 우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팔갱이루가 그러면 사방팔방을 천황의 품 안에 넣는다는 거는 고대 야마토 조정의 그 전국 통일 때 나온 건데 이걸 세계에 적용을 했어요. 동아시아에 적용하고 세계에 적용해서 중일 전쟁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 선생님 문제제기는 굉장히 중요한 제기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 깃발을 그렇게 일찍 드셔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좀 전략적으로 한국 문학론에서 한국 문학 통사를 쓰신 뒤에 바로 세계로 가버렸어요. 올림픽 선수가 되려고 그러셨어요. 우선 아시아 게임 좀 해서 아시아의
저 문학론 또 역사론을 먼저 여기서 조금 더 이 한의를 좀 정리하신 다음에 세계 문학론으로 가면은 따라가는 사람들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한일 관계론은 그 동아시아 세계론, 동아시아 문학론을 그 심화시키는 작업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중국을 같이 넣어가지고 좀 거기부터 정리를 좀 하면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일 선생님의 그 한일 학문 선진화 방안 비교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